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한국에서 한 5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지금 호주 돌아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진짜 출근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한국에서 가족 친구들이랑 다 시간 보내고 막 너무 좋다가 이제 돌아가는 것도 싫은데 와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오기 싫어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출근하기 싫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출근해야지. 그래서 막상 또 출근해가지고 가서 일하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막상 이제 출퇴근하고 막 간호사 애들 만나서 뭐 잘 다녀왔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또 출퇴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네요. 한 5주 쉬다 보니까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한 1년 조금 더 이제 호주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이랑 다른 제가 느낀 이제 호주 병원 문화 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유연한 진짜 조직 문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아시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적 있는데 이제 처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항상 안녕하십니까, 뭐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다 인사 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건 분위기 정말 안 좋은 그런 병동 문화로 제가 한국에 일하는 그런 지인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누구한테 인사 안 하고 이제 퇴근했다가 진짜 퇴근한 애 다시 불러가지고 니 인사 안 하고 갔지 이러면서 막 다시 퇴근한 애 집에 불러서 다시 인사시키고 막 또 갈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에 이제 수선생님이 이제 호주로 치면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넘이라고 하는데 널스 유닛 매니저 해가지고 보통 매니저 아니면 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매니저한테도 심지어 인사 안 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그냥 굳이 만약에 내가 뭐 퇴근길에 마주쳤다 그 매니저를 그러면 뭐 인사하면 되고, 근데 퇴근길에 내가 굳이 안 마주쳤어 그럼 굳이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솔직히 자기 일할 거 하고 뭐 인계 주고 인계 준 애한테 인사하고 그 옆에 같이 병동에 알고 좀 더 친하고 이런 애 있으면 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퇴근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칼퇴가 아주 가능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뭐 인사해야 되나 뭐 이제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퇴근을 되게 쿨하게 못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쿨하게 퇴근합니다. 요새는 진짜 끝나고 나서 나 갈게 뭐 할 거 없지 갈게 이러고 바로 출행날. 왜냐면 여러분 병원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은 진짜 빨리 칼퇴를 해야 돼요. 요새는 진짜 쿨하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잘 못했는데 요새는 갈수록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휴가를 쓸 때도 약간 굳이 매니저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도 한국 처음에 간다고 5주나 휴가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5주나 휴가를 내는데 이거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휴가 신청한다고 다른 널스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접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직원들이 쓰는 앱이 있거든요. 앱 통해서 그 앱으로 이제 뭐 각종 휴가 신청하고 그 앱을 통해서 휴가 신청하면 매니저가 승인 이렇게 내주고 뭐 듀티 확인도 다 그 앱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련된 건 다 그 앱에서 하는데 그 앱으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딱 날짜 넣어가지고 신청하면 매니저한테 그 알림이 간대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어플 이렇게 하면 그냥 승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앱으로 신청하라는데 전 도저히 진짜 이 한국인 정서상 이 5주나 휴가를 내는데 이거 직접 가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나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 그래도 가서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가서 나 이때 휴가 내는데 괜찮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된다 이렇게 해서 대신에 저처럼 이제 이런 장기 휴가를 낼 때는 무조건 조금 미리 말을 해야 돼요. 좀 이미 신청한 인원들이 많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 돼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특히 장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가서 몇 달 전에 얘기만 하면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들이 그 앱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건 진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특히 호주에서는 좀 환자들이 좀 간호사들이랑 좀 스몰톡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만약에 이 환자가 뭐 멜번 출신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으면 뭐 거긴 어땠어? 멜번 어떤 것 같아? 이러면서 뭐 좀 스몰톡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간호사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일 잘하고 깔끔하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또 소통까지 잘하는 간호사가 좀 좋은 평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또 저희 병동에 또 한 10몇 년 차 된 그런 간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들이 저희 병동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레지던트로 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평판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널스들한테 우리 아들 뭐 일하는 거 봤어?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 평판이 궁금해서.
친구들이 진짜 일 잘하더라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제일 먼저 딱 칭찬할 때 했던 말이 good communication 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한다라는 게 제일 첫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소통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랬고,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로 이제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호주 간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그렇고 영어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간호사가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영어 이제 저희 교육과정 자체가 영어를 조금 과목으로 받아들이지 영어를 좀 언어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암기하고 계속 리딩 뭐 지문 풀고 듣기하고 문법 문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언어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문화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조금 그걸 많이 깨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간호사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직업 자체가 이제 뭐 회의에 들어간다거나 미팅을 하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약간 특히나 응급 상황에서는 진짜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간호사가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를 주는 거에도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좀 빠른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영어가 더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앱이 있는데 이제 플랭이라고 그냥 영어로 외워서 이제 배운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 자체를 도와주는 앱이라서 제가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어가 진짜 과목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틀에 맞춰서 딱딱하게 막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외워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학습이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앱을 통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 이제 영어적 사고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가 조금 느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앱에서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제 한 장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요. 등장인물들이 막 짧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등장인물이 할 대사로 일단 한글로 제시를 해줍니다. 대사를.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을 해서 이 등장인물이 뭐라고 했을지 영어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That sucks. Yeah. Was there something else? No. You are free to go to table 3. Have you had a couple of drinks? Do you want me to get some water? You see that? Don't do it like that. Accident there. Yeah. Good. You're nearly there. Good. You're getting close. You're getting close. You are getting clos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들어갈 표현을 직접 생각을 해서 영어로 내뱉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진짜 학습할 수 있는 앱이 아닐까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짧게 영어 표현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쫙 있어요. 이제 긴 건 아니고 다들 몇 분짜리라서 진짜 짧게 편하게 하루에 하나씩 듣기 좋은 강의들이 쫙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배운 표현들을 또 여러분들 실제로 훈련할 때 얘기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다 학습이 가능한 앱이 아닌가 싶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이 앱 한번 괜찮은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밑에 코드 남겨놓을 거거든요. 근데 그 코드 한번 입력하시면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코드 유효기간 자체가 올해 딱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느낀 차이점은 컴피턴시가 있어야 이제 IV라던가 픽라인이라던가 제가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턴시라고 이제 뭐 자격증을 이제 주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교육 이수를 하고 이제 완료를 다 해야 돼요. 저는 IV 라인을 이제 IV 캐뉼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V 캐뉼라든 픽 라인이든 전부 다 그 PICC 라인을 픽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픽 라인, IV 캐뉼라 전부 다 이제 컴피턴시를 따야 이제 여러분들이 IV를 막 할 수가 있고 이제 라인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픽 라인도 이제 교육 이수를 해서 컴피턴시가 있어야 이제 뭐 드레싱을 할 수 있다거나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것저것 뭐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 아무튼 그냥 픽 라인을 저희 병원 동에서 자주 막 보는 게 아니라서 뭐 관심이 없고 아무튼 그래서 IV 캐뉼라는 이제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IV 캐뉼라는 생각보다 자주 잡기 때문에 한국보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잡는 일이 꽤 자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신경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하이드레이션 이제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플루이드 달고 랩하면서 입원 그 랩 처방이 다 나오니까 랩하면서 쫙 이제 바로 스타트하고 플루이드 바로 달고 그게 그냥 진짜 입원 루틴이었는데 입원하면 거의 어지간하면 한 80%는 라인을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잡는 일이 많이 없어요. 일단 하이드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시키지도 않고 이게 어제 달라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입원한다고 다 라인을 잡는 게 아닙니다. IV 라인 잡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 되게 불편해하고 해서 뭔가 환자들이 편한 게 최우선? 이런 느낌? 그래서 IV 라인을 잘 잡지 않아서 조금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잡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IV 라인을 제가 잡지 못하면 다른 간호사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딜레이가 되겠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빨리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제 계속 다른 간호사 할 수 있는 간호사 찾아다녀야 되고 이거 해줄 수 있니? 나 몇 번 환자 뭐 누구 IV 잡아줄 수 있니? 부탁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전 IV 컴피텐스를 땄는데 작년에 그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직원들이 들어가는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교육 사이트에서 IV 관련한 영상들을 다 보고 뭐 퀴즈도 풀고 그리고 무슨 병원 어디 내에 무슨 교육 실습장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실습 모형 같은 거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실습을 또 했어요. IV 실습을 또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IV 진짜 한 100번은 해봤을걸요. 진짜 뭐 안 해봤지만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많이 IV를 스타트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 와서는 무슨 실습 모형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 다 듣고 퀴즈 풀고 실습 모형 또 그 날짜 예약해가지고 그 실습실 가는 그 날짜 예약해가지고 가서 실습 모형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실제 환자한테 3명 이상 성공을 해야 저는 자유자재로 IV를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한테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시니어 너스들, 좀 경력이 있는 이미 컴피텐시가 있는 애들이 저를 봐주고 있어야 돼요. 제가 라인 스타트 하는 동안 걔네가 저를 봐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드레싱 세트를 오픈해요. 그래서 드레싱 세트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IV 전용 드레싱 세트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뭐 이제 소독하고 글러브 끼고 그것도 이제 멸균 장갑 같은 거 끼거든요. 그래서 글러브 끼고 이렇게 스타트 하는데 그거를 과정을 이제 봐주는 거죠. 시니어 너스가 옆에서 그 짓을 이제 3번 하고 다 무사히 환자 라인을 잡아서 통과하면 이제 저는 자유자재로 IV 캐뉼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다고 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내가 한국에서 진짜 몇 번이나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그래도 땄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4번째로 학생들 실습을 진짜 1대1로 봐줘요. 한국에서는 보통 학생들 실습 나가면 진짜 저도 학생 뭐 실습 해봐서 알지만 진짜 한국에서는 나가면 배울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참여해보는 거는 BST, 혈당 재고 아니면 진짜 바이탈 하는 거 진짜 혈압, 맥박, 온도, 체온 혈압, 맥박, 호흡, 온도 이렇게 재는 거 바이탈 재는 거나 뭐 PST 재고 이런 게 그나마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학생들이 관여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관여하기에 사실 제가 간호사도 해봤으니까 알지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할 내가 에너지가 없어요. 내 에너지도 없고 내 여유도 없고 나도 지금 미쳐버리고 나도 바빠가지고 나도 정신이 없는데 얘네한테 진짜 뭐 가르쳐주고 싶어도 좀 이렇게 할 정신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인젝 이렇게 딱 돌잖아요. 아침에 인젝 돌 때 이제 뭐 학생들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뭐 이거 무슨 약이고 이분 이런 거라서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좀 바쁘고 이러면 저도 정신없죠. 바쁘고 뭐 이런데 뭐 옆에 다 가르쳐주고 뭐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나도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뭔가 간호사들이 학생한테 이렇게 뭐 여유 있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환경도 안 되고 학생들도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저희 때는 막 6, 7명 이렇게 한 번에 나와서 막 우르르 간호사 선생님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또 모르겠네요. 근데 호주는 진짜 1대1로 실습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습생이 나온다 그럼 버디를 붙여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몇 달 전에 이제 너도 학생을 본다 이제 해가지고 미리 학생 스케줄이랑 제 스케줄 이렇게 딱 다 같이 맞춰서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한 명이랑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호사 듀티에 맞춰서 학생 듀티를 좀 짜주고 만약에 제가 이제 식구를 써가지고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널스인 차지가 그 얼로케이트 할 때 너 그럼 얘랑 같이 오늘 버디 해가지고 배우면 되겠다 해서 그냥 붙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실습 나온다 그러면 1대1로 무조건 붙여주고
제가 일하는 근무 시간 내내 그냥 같이 일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 패드 갈거나 뭐 약 주거나 이럴 때 같이 옆에서 계속하고, 그래서 약도 환자한테 줘보거든요. 근데 제가 무조건 옆에서 좀 봐줘야 되죠. 봐주는데 걔가 이제 약 다 확인해가지고 까가지고 컵에 넣고 환자한테 주고 이런 거 제가 다 보고. 근데 학생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처음에 조금 놀랬잖아요. 제가 온 지 한 몇 주 안 됐을 때 저희 병동에 어떤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막 설명해주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막 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차 이렇게 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딱 간호사가 그 정도로 일을 잘하려면 한 4, 5, 6년차, 최소 4년차, 한 5년차 정도 돼야 이제 중간차 돼야 좀 날라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일을 잘하길래 몇 년 차야 너 얼마 됐어? 하니까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한 1년 반, 2년 일했나? 뭐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리고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하냐? 이렇게 놀랬었는데, 제가 이제 실습생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학생 때 진짜 많이 배워요. 왜냐면 학생 때 그 간호사 루틴대로 따라다니면서 다 하지, 지가 직접 약도 다 주지, 옆에서 바이탈 재고 뭐 차팅도 해보거든요. 차팅도 다 하지. 그 짓을 거의 2년 동안 하니까 걔네는 총 횟수는 3년인데 실습은 2년 동안 하나? 뭐 잘 모르겠긴 한데, 호주에서 제가 간호대학을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긴 한데, 실습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부서 되게 많이 다니면서 실습하고, 또 진짜 마지막 학기 되는 이제 막판 실습생들은 진짜 환자 자기가 직접 뭐 하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참여를 거의 완전 간호사처럼 하고 있는 거, 간호사 몫을 거의 하는 거죠. 임상적 지식이나 스킬이 완전 막 많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웬만한 루틴이나 이런저런 것들은 다 해보는 거죠, 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딱 실제로 취업을 해도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본 거니까. 어지간한 거, 루틴은 다 아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 한국에서 왜냐면 간호사들이 거의 호주로 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하는 일들을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다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한 예로 만약에 병원에서 내과 컨설트를 본다, 내과 협진을 본다. 그럼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그 내과 협진 다 팔로우하고 협진을 봤을 때 그런 협진 본 그 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결과 다 보고, 그런 협진을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약을 처방이 내면 그거에서 우리 과에서 들어가는 본과 약이랑 뭐가 겹치는 게 없는지, 성분이라도 겹치는 게 없는지, 그럼 그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뭐 용법으로 줘야 되는지, 어쨌든 처방이 나면 그걸 간호사가 보고 다 거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간호사가 다 거르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협진 보면 결과 같은 거 간호사가 다 거르고, 협진해서 뭐 검사했으면 간호사가 다 결과 찾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서는 협진을 본다. 그럼 협진 보는구나 해요. 저는 하고 협진 보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와요. 결과의 플랜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약 추가했고, 이게 만약에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게 있다. 아니면 이 환자가 이제 마시는 물 같은 거, 이제 플루이드 밸런스 차트라고 있어요. 마시는 물 같은 거 보고 이제 기록해 놓는 그런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기록해달라. 그럼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적어놓고, 아니면 보통 의사들끼리 알아서 상의해서 플랜을 딱 내놔요. 그럼 거기서 저는 보고 제가 할 것만 찾아서 보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이제 데리고 다녀도 알려주기가 굉장히 수월한 시스템이죠. 한국에서 일하는데 그럼 학생한테 그럼 협진 팔로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너무 이건 신규 간호사도 익숙해지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데 학생한테 그거를 설명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신규 간호사도 이 시스템을 알고 적응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그래도 학생 때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데, 이제 거의 호주로 치면 인터넷 잡을 거의 다 간호사가 한국에서는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 신규 간호사가 다 적응해서 일을 하는데,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실습 때 해본 건 없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적응하려면.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이제 한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호주에서 어떻게 하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대단한 건 잘 모르겠고, 저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견디면서 한국의 대학병원의 그 신규 생활을 견디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었을 거거든요, 한국의 대학병원은. 전 저한테 이제 간호사 친구들은 대단하다, 호주 가서 일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대학병원 간호사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대단합니다. 이야, 그 신규 생활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이랑 호주의 좀 다른 병원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최대한 지금 이제 막상
호주 다시 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데 최대한 오프 때 오프 때 시간이 나면 또 최대한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안녕.